은퇴 후 요트로 세계 여행 중인 세일링 아라리오입니다. 무사히 2100 나티칼 마일의 대서양 횡단을 마치고 드디어 첫 번째 카리브해의 섬 마티니크에 도착했습니다. 카리브해는 지중해와 어떻게 다를까요? 파라다이스 같은 곳에서도 예상치 못한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파도가 밀어주고 바람이 이끌었던 항해 끝에 우리가 처음 만난 마티니크. 이제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세일링하니까 어때 기분이? 여기가 훨씬 쉬운 것 같아. 쉬워? 앵커 올리는 것도 훨씬 쉽고 일단 내 생각에 바람의 질이 컨시스턴트해. 한쪽에서 계속 불어. 그리고 내가 스윙하는 것도 별로 없고 확 당기는 것도 없고. 카리브해는 첫 인상부터 지중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햇살은 더 강렬했고 바다는 한층 따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은 분위기, 여유롭고 낙천적인 느낌이 섬 전체에서 번져 있었어요. 캡틴 뭐해? 였잖아 여기. 요즘 이거 봐, 이것도 근데 다 이렇게 됐다. 첫날 이거 스피너커 이거 고치는 테이프야. 이번 대서양 횡단으로 세일이 약간 손상됐습니다. 찢어진 부분은 세일 테이프로 임시 보강을 했고 전체적인 상태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큰 손상은 아니었지만 항해 중 계속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 만에 육지를 보는 건지 모르겠네. 자, 저희는 마티니크 뒤로 갑니다. 생트 안느는 마티니크 남쪽 끝에 위치한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세일보트들이 많이 정박하는 앵커리지로 딩이 정박이 편하고 식료품이나 마켓 접근성도 좋습니다. 세일러들에게는 꽤 유용한 곳이죠. 그래서인지 이곳 앵커리지엔 항상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다리에다 묶어야겠네. 여기다 이제 딩이 되긴데 딩이 가기 괜찮네. 땅을 얼마 만에 밟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여기 마티니크 세인트 앤입니다. 세인트 앤에 도착한 날 앵커리지엔 이미 많은 요트들이 머물고 있었어요. 마을은 조용하고 한적했고 길 하나만 건너면 슈퍼마켓이 있어 편리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로컬 마켓인가 봐요. 이것저것 파는. 이거 사서 먹자. 아, 이거 대구? 예? 대구 튀긴 거랬는데? 이거는 감식 이거 먹고? 로컬 마켓에서 신선한 과일과 대구 튀김 같은 지역 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영이라 그런지 까르푸 슈퍼마켓도 있고 가꾸운 바게트를 파는 베이커리도 보였어요. 이 동네에 있는 교회인가 봐요. 주요 관광객도 대부분 프랑스인이라 꼭 프랑스 시골 마을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카리브해 해변은 물이 완만하게 깊어지고 파도도 잔잔해서 바다와 친해지기 좋은 곳이에요. 뜨거운 태양, 에메랄드빛 바다, 팜트리, 카리브해구나 싶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여기가 캠핑 야드인가 봐요. 여기 로컬들이 여기다가 텐트 쳐놓고 다 놀고 있네요. 확실히 카리브는 이렇게 릴렉스하고 여유로운 감이 있네요. 딩기를 타고 올라오는 길 아이스바 하나 물고 배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참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럴까? 저 앞에 배가 고장이 나서 토잉하고 있나 봐요. 도세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엔진을 안 켜고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엔진이 고장을 났는지 돛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물밴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배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걸 발견했을 때 혹시 어디가 새는 건 아닐까? 순간 긴장했죠. 다행히 캡틴이 원인을 금방 찾고 조치했지만 바다 위에서 작은 실수 하나도 이렇게 민감하게 느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전날 필터를 청소하면서 호스락을 덜 조인 게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지 펌프로는 양이 적어서 잘 안 빠졌고 결국 휴대용 펌프로 수동 배수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점검해야겠습니다. 생피에르로 출발합니다. 마티니크 이제 북쪽에 있는 앵커리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르티니크 북서쪽에 위치한 생피에르에 도착했습니다. 생피에르는 과거 마티니크의 수도로 3만 명이 넘는 인구의 도시였으나 1902년 화산 폭발로 도시가 사라졌다가 다시 재건된 도시입니다. 앵커리지에 정박된 배들 사이에서 어부들이 그물 작업 중입니다. 모터에 거기 걸린 거 아니야? 프로펠러. 저희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물이 하도에 밀려와서 저희 배에 걸렸습니다. 무사히 그물을 빼긴 했는데 왠지 미안한 생각에 배를 옮길까 물어보니 괜찮다고 합니다. 마르티니크 섬 주변에는 어부들이 만든 어망이 많은데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Look at the mess you've made. Nothing left to find. I'm just a piece you see. The rest you left behind. Sorry I got overzealous. 이 배가 이 데크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Real 앵커를 love 했습니다. just makes me jealous. Someday soon. Deep in the 약간 여기 그래도 옛날 도시 같다. something still alive, and if you leave, I'll stay. Somehow I'll survive. 화산 폭발로 다 없어졌던 위에 뮤지엄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1902년 몽펠레 화산이 대폭발하면서 당시 수도였던 생피에르는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약 3만 명이 숨졌고 생존자는 단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미리 전조 증상이 있었구나. 2주 동안. 며칠 전부터 폭발 징후가 있었지만 당시 주지사는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고 그 결정은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 수도는 포르드 프랑스로 옮겨졌습니다. Look at the mess you've made. 사고 후인가 봐요. Nothing left to find. I'm just a piece you. 생피에르에 도착했을 때 풍경과는 다르게 묘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옛 건물과 박물관에서 화산 폭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기억을 전하려는 사람들의 노력도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평화로운 이 섬이 품고 있는 비극적인 역사, 한순간에 사라진 마을과 사람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이곳의 모습은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Nothing left behind. Sorry I got overzealous. Real love just makes me jealous.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떨어졌어. 그게 뭐야? 러더를 잠깐만. 잡고 있는 거야. 러더를 잡고 있는 게 그 왜? 러더가 아까 안 돌아가. 핸들이 그래서 안 돌아갔나 봐. 러더, 즉 방향타를 고정하는 연결 부품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정확히는 핀 형태의 금속 부품인데 근처에서는 같은 규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시로 교정한 상태에서도 항해는 가능했지만 결국 수도인 포르드 프랑스까지 가서 겨우 구했습니다. 교체하고 나니 확실히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임시로 임시력으로 바꿨는데 이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스페이스로 넣자 이렇게 가서 이거 새로 사온 거야. 이런 게 스테인리스 스틸이어야 되고 항해 중 배의 러더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그 자체로도 위기감을 줬습니다. 아마도 이건 그냥 볼트가 원래 잘못 만들었나 봐. 잘못 만든 볼트라 이거지? 앵커리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포르드 프랑스는 세인트앤이나 상피에르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람도 많고 고층 건물들, 현대적인 쇼핑몰까지 유럽 도시 같기도 했고 지중해보다 물가가 좀 높은 편이었어요. 나가기 전에 알람을 온해 놓고 갑니다. 누가 들어오면 특히 이게 사람을 인식해갖고 알람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갔다 올 때까지 잘 있어라 배야.
마티니크의 어떤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의 수도 포르드 프랑스는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이 섬 고유의 문화가 섞여 있는 도시입니다. 마티니크는 여전히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듯합니다. 카리브해 특유의 다채로운 문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카리브는 딩기 도독이 있다고 해서 딩기와 엔진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여기는 아주 높은 건물도 있고 확실히 수도라서 다른데요. 쇼핑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시원해. 또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잠시 피서도하고 오랜만에 풍성한 식자를 구입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세일러들이 꼭 들린다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크리올 음식은 이곳 토속 음식으로 인도, 아프리카, 프랑스 등의 영향을 받아 혼합된 독특한 음식입니다. 와인도 많습니다. 와인 괜히 샀나봐 우리. 여기는 고기도 다 있네. 햇빛 모자가 맡겼습니다. 모자 날아가지 않게 해야 돼. 오늘 계속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립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게 아주 시원해지는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잠깐 오고 끝이고 천둥이 치거나 그런 무서운 일은 별로 없고요. 저희 앞에 여기 여기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큰 모자반 투성입니다. 모자반이 너무 많습니다. 바다가 노래. 일반적으로 4월에서 10월 사이에 모자반이 많은데 기후 변화로 인해 최근 모자반 급증 문제로 해양 환경과 관광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냄새도 나는 것 같아. 해변으로 몰려든 모자반으로 악취가 나고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 어렵습니다. 카리비안하고 지중해를 좀 비교해 주세요. 여기는 더 어떻게 보면 더 쉬워. 윈드의 체인지가 없고 일단 방향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방향이고 그리고 아일랜드가 쫙 줄을 서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리고 리워드 사이드의 아일랜드로 다 하기 때문에 세일링할 때 웨이브가 거의 없고 하지만 뭐 한 아일랜드 딴 아일랜드를 건너갈 때만 웨이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윈드는 항상 이스트에서 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래서 세일링 조건이 아주 좋고 그리고 아주 폭풍 같은 것도 거의 없고 셀 때도 20낫 밑으로 가고 암만 없어도 10낫 이상은 되고 지금 너무 더워. 날씨가 더우니까 좀 나쁘지. 지금 4월인데 더워가지고 하나 좋은 건 핫워터를 쓸 필요가 없지. 에너지를 아낄 수 있지. 에너지 아낄 수 있지. 근데 대신에 에어컨을 많이 틀어야 되니까 또 마찬가지야. 물이 너무 미지근하다 그럴까? 따뜻한 거지 뭐. 이게 물에 들어갔을 때 딱 차가운 맛이 없어. 그러니까는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고 상큼하게 아주 그냥 차가운 물도 괜찮을 때가 있는데 여긴 그런 것도 없지. 여기는 우리가 옛날에 카리비안 왔을 땐 몰랐는데 이 시즌에 우리가 여름에 온 적은 없어가지고 그 시위드가 막 떠내려 다니는데 너무 많지.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있을지 어디에 없을지 그걸 몰라. 이 지중해에서는 무어링을 잡을 일이 거의 없지. 웬만하면은 그냥 마리나를 가든지. 하지만 여기는 마리나가 거의 없고 좋지도 않고 그래서 무어링볼이 여기 많아. 보트보이들이 와가지고 무어링볼 잡는 것도 도와주고 또 뭐 팔기도 하고 또 귀찮아. 하루에도 한 3명쯤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어떨 때는 이런 그 벨서브가 팔고 그러니까 편한 것도 있지. 편한 것도 있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러면 지역 사회에 좀 장사를 해줘야 되니까. 지중해는 나라별로 언어와 문화, 음식이 뚜렷하고
역사적인 유적지들이 항구마다 많습니다. 날씨는 저기압의 영향이 커서 예측이 어렵고 앵커리지는 암반이나 깊은 곳이 많아 신중해야 합니다. 절차나 분위기도 나라마다 달라 늘 새로운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지중해는 세일링 기반이 잘 발달돼 있어서 마리나가 많습니다. 카리브해는 무역풍이 일정하게 불어 항해가 편하고 모래바닥의 앵커리지가 많아 정박도 쉬웠습니다. 물가가 비싸고 식재료나 부품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로컬 마켓에서 파는 야채나 과일은 저렴했습니다. 카리브해는 마리나는 적고 무어링 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중해는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항해였다면 카리브해는 단순하고 느긋한 항해였습니다. 문화도 바다도 바람도 달랐습니다. 이번 마티니크로 항해는 배의 작은 고장과 수위가 많았지만 이런 부분이 바로 항해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배를 돌보며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다음 항해지 세인트 루시아로 향하면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앵커리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Fill up the sky. I don't wanna miss a piece of you.